지금 어제 그제 계속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는데 뭐 민주당 의원들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기세가. 근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그걸 이렇게 좀 막아내는 그 장면을 이제 인트로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한번 잠깐 영상 보고 가실까요? 시원한 영상이다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6번에 걸쳐서 그 자위 함대기를 달고 들어오는 것에 승인을 하셨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우리 정부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사실 그거는 바로 잡으시죠. 자 내년에 광복 80주년 국제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전 정부에서 하면 선이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하면 악입니까? 왜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세요 장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년 관함식 초청 대상이죠. 네? 내년에 일본 초청 대상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사실관계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지금 뭐 맞습니다. 어려운 질문 합니까? 중학생도 답변했구만. 이번에 초청하게 되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우길기 개항하고 옵니까? 안 되겠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우길기 개항하고 들어옵니까? 우길기가 아니라 자위함대기를 달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함대기 즉 우길기를 승인하실 겁니까 그럼? 우리가 승인한 게 아니고 아니, 김대중 우리나라 대통령도 승인하시고 노무현 대통령도 승인하신 겁니다. 이게 오는 건데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왜 승인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단순히 입항을 허락한 것과 정식으로 초청한 것과는 다릅니다.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렇게 국회의원이 어떻게 본다면 선출된 이제 국민의 대표자가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장관이 저렇게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뭐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하면 선이고 우리 정부에서 하면 악이냐. 저때 우리 정부는 이제 장관이니까 예. 그 윤석열 정부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면 악입니까? 이렇게 답을 하는 거 보고 잘 얘기하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우길기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잡더라고요. 우길기가 아니라 자위함대기다. 예. 자위함대기죠. 그러니까 예. 일본 해상 자위대가 들어오는 관함식 때. 근데 뭐 네. 국제 갈래죠. 네. 예, 그건 뭐 우리가 하자 말자 뭐 이렇게 할 수 네. 없는 그냥 국제 갈래고 따라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그거를 이제 억지로 못하게 하려고 했다가 예. 좀 문재인 정부 때는 승인을 해준 건 아니고 예. 문재인 정부 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꼼수를 썼었죠. 예. 그러니까 일본한테는 자위함대기 달고 오지 마라 예. 해놓고 그때 그렇죠. 우리 정부는 이제 문 대통령이 탄 배에다가 그 뭐라고 할까 이순신 예. 숫짝인가요? 예. 그걸 달고 와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좀 사실 되게 자극한 거죠 일본을. 근데 이제 그거를 속 시원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어저께 대정부 질문에서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뭐 최근 일어나고 있는 예. 반일몰이의 연장성산인데 아 그렇군요. 예. 예. 이 이제 뭐 여야가 막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 대정부 질문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정에 관한 질문이라기보다 네. 이제 유권자들 지지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내용 예. 그런 걸 주로 이제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 사실 네.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네. 뭐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하고 무슨 관계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대정부 질문이 좀 변질됐다 네. 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예. 부산에 제 고향 이제 네, 선배 예. 한 분이 전화가 왔었는데 네네. 동원 씨 뭐 지금 부산에는 난리다. 왜요? 지금 계엄령 한다고 난리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뭐 선동이고 가짜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대로 믿어버리. 아니 네. 어떻게 부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저는 계엄령 괴담이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먹히니까 예. 계속 그렇게 지금 뭐 끊이지 않고 계속 그 당내에서도 그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대 의견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렇게 계속 이제 정치 공세를 하는 게 이거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가지 목적으로 보는데 첫째는 이제 곧 다가올 이제 1차 이렇게 이재명 대표 그 1차 결심이 결심, 있죠. 예. 선거가 있죠. 결심 선거가 있죠. 거기서 이제 본인이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어떤 네. 그런 명분 찾기, 명분 찾기 예. 그게 하나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계속 지금 그 탄핵의 목적은 이제 뭐 다들 아다시피 조기 대선. 네. 예, 이제 이게 저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빨리 대선을 해서 사법 리스크를 벗으려는 이제 그런 시도. 네. 그래서 이제 탄핵 명분 쌓기. 네.
주로 이제 그 두 가지가 주로 이제 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나리오, 그런 시나리오 자체도 사실상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계엄령까지 간 건 좀 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두 번인가 얘기를 했고 예.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 만나는 날 그때, 예, 모두 그때 또 얘기를 했었죠. 예, 예. 그때 보면 이재명 대표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많은 분들, 법을 아는 분들은 그 계엄령 발동해봐야 국회 본회의 열어서 국회 과반수 의원들이 동의해서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계엄법에. 예. 그러니까 계엄령 해봐야 지금 민주당이 175랑 조국당이랑 합쳐서 192석인데 뭘 걱정하고 계엄령 공포하냐라고 해서 사실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 하냐. 그러면은 국회 본회의 열렸을 때 국회의원들 체포해버릴 수 있다고 하더라.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보니까 초반에는 이제 이게 뭐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예. 기획된 건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이제 국방부와 경호처와 관련한 이제 예. 모임들, 미팅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교체 뭐 이런 예. 일련의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저는 뭐 지난주에 대충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예. 김민석 그 최고위가 또 유튜브에서 뭐 더 강하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네네. 그 2016년 탄핵 정국에서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네.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 그렇죠. 그 얘기 맨날 해요. 그 예.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상하게 거기에 대한 팩트 정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팩트클요? 대응을. 왜요? 네. 그 계엄 문건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뭐 계엄 문건이 있었지만 뭐 그걸로 처벌받은 사람 없다면 그 정도까지 얘기하던데. 뭐그 정도 선인데 예. 실제 이 계엄 문건 예. 이게 이제 나오게 됐던 게 예. 그 2016년 11월에 왜 그때 이제 한창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시위가 격화되고 맞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막 몰려 나오고 있었죠. 그다음에 지지율 엄청 떨어지고 예. 이제 실제로 국회에서도 이제 탄핵을 검토하는 단계 정도까지 들어갔을 시기인데 탄핵 검토 단계 예, 예. 때. 예. 그때 이제 11월 달에 그 국회 국방부 상임위에서 예. 이철희 의원이 저 한민국 국방장관한테 그 질의를 합니다. 위수령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탄핵 정국에 혼란스러우니까 혹시 이제 위수령 같은 거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예. 그 위수령 폐지 검토를 질의를 했습니다. 위수령. 그러니까 예. 계엄령보다는 예, 예. 조금 낮은. 단계, 예. 그러니까 이런 광화문 예. 그리고 뭐 그 인파들이 그때 기억나는 게 계속 청와대로 가자라고 예, 해서 막 예. 삼청동 쪽으로 이동하고 했었는데 예, 예. 그럴 경우에 그렇죠. 어떤 그건 군이 이제 질서 유지 정도 질서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위수령인데 예, 예. 그걸 폐지하라고 했다고요? 이제 폐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 검토를 해봐라. 검토를 해봐라. 예,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한민국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해에 또 2월달에 또 그 2월 질문을 또 달에요. 합니다. 그 두 번에 걸쳐가지고. 그때 이제 탄핵 이후 아니죠. 탄핵 전이죠. 전인가요? 예, 예. 그때도. 아마 예. 국회 통과되고 난 통과되고 다음일 난 다음 겁니다, 아마. 예. 탄핵안은 통과되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탄핵이 될 경우에 경우에, 또 전국이 또 이 전국 혼란 내지는 막 그 소요 시위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날 탄핵안은 가능성이- 발의했고 헌재 예. 판결안이 나오기 전에 예, 대비를 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군에서 또 위수령을 가지고 어떻게 뭐 장난칠 게 아닌가 뭐 이런 예. 의도였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질의를 하고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에 예. 이제 국방부 합참본부에다가 그걸 예. 검토를 시킵니다. 합참에다가 예,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예. 폐지 검토는 아니고 이제 법리 검토. 예. 그럼 민주당이 요구해서 해본 거네요. 그렇죠. 민주당이 요구해서 예, 예. 위수령 폐지 등을 포함한 검토를 해봐라. 예, 예. 민주당 요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도 얘기하고 예. 그런데 기무사에서 또 우리도 해볼게요. 예, 기무사령관이 우리도 해볼게 해서 아마 조현천 사령관입니까? 예. 일단 그분이 우리도 해볼게 해가지고 한민군이 그럼 너도 해봐라. 예. 그걸 했는데 이제 그때 기무사에서 그거를 위수령이 아닌 이제 계엄까지 이렇게 계엄까지. 넣어서 이렇게 일종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핵이 만약에 이제 부결이 된답니까? 그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결이 될 경우에 예. 그 또 그 당시에 뭐 거의 한 90% 되는 그 탄핵 그 민심이 또 어떻게 또 이게 불타올지 그렇죠. 모르니까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방부 나름대로 그거를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애초에 시작이 예. 민주당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검토를 했고 예, 예. 그걸 하다가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당시에 탄핵안은 발의가 되고 지금 이제 그때 당시를 되살려 보면 연일 양쪽 시위대가 다 몰려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키겠다는 사람들. 예, 예. 그래서 뭐 청와대 앞에서도 계속 연일 막 예, 이 예. 충돌 일촉즉발의 상태들이 그렇죠. 연일 이어지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건데 그래서 이제 기무사는 예. 탄핵이 될 경우 안 될 경우 다 넣어서 뭐 그 시뮬레이션을 한 거네요. 예, 구체적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제 계엄에 관한 이제 법리 검토를 이렇게 쭉 해놓은 거죠. 그 문건에. 네. 그래서 아. 그때 만들고 나서 이거를 뭐 저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뭐 국무총리한테 보고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국방부 장관 본인만 이렇게 예. 보고 그걸 놔뒀던 겁니다. 이거 이철희 의원 지금은 아니죠. 이철희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죠, 예. 이철희 전 의원이 자기가 제일 잘 알겠네요. 근데 그게 또 웃기는 게 이게 이제 당시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그때 5.18 예. 선거하고 나서 이제 송영국 국방부 장관 예. 기무사에서 그 문건을 보고를 받습니다. 아, 예. 정권 바뀐 다음에 예, 예. 이런 게 있다. 예, 예. 예. 보고를 받는데 그때도 그냥 그 이후로 한 4개월 동안 그냥 뭐 놔둔 거죠. 보고는 받고. 예, 왜냐니까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아, 네. 이게 뭐 별게 아니네. 그러니까요. 그냥 뭐 우리 일상적인 그냥 시뮬레이션 정도. 네. 그러니까 매뉴얼 정도죠. 매뉴얼. 예, 네. 매뉴얼 정도인데 그리고 이따가 이제 이게 이제 2018년 7월 5일입니다. 정확한 날짜가. 네. 그 이제 이철현이 이걸 입수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또 입수. 아, 이제 기억난다. 예. 이철희. 입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JTBC에 보고를 하는 거죠. 개헌 문건 준비했다. 예, 이걸 이제 제보를 해가지고 그 이제 이철희 의원도 본인도 제가 볼 때는 그때 자기가 위수령 질문한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을 거죠. 아.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위수령 검토를 하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을 그걸 거고. 질의했지. 근데 실제로 이제 문건은 이제 기무사에서 만든 계엄령 문건이 예. 있었고 시뮬레이션 문건이 있었고. 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인도 방문 중이었던 문 대통령이 그 아마 5일 후입니다. 7월 10일 예, 날. 예. 이제 그 직접 그 현장에서 그 현지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뭐 강력하게 따져 물었죠. 이거 검토하라고. 특히 지금 이제 우리 예. 독자분 중 오래된 노래님이 당시 기억을 하시네요. 예. 이철이는 당시에 지가 문의했던 거 쌩까고 맞습니다. 왜 계엄령 검토했냐고 막 선동함. 예, 맞습니다. 예, 아, 예. 우리 또 기억하시는 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예.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리니까 예. 이거를 제가 거의 한 서너 번 올렸었습니다. 예. 그때 이 조선일보에서도 네.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도표까지 만들어서 아, 기억이 납니다. 예, 그 흐름도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예. 만들어 놓고 근데 지금 이제 이 계엄의 근거로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그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이게 뭐 법적으로 처벌된 사람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이 계엄령 문건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예. 아, 저희 예. 정말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자체 이제 계엄령 자체가 어이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 이거를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랑 회담할 때 예. 그 온 국민적 관심 전 그거 노렸다고 봅니다. 예.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를 딱 던지고 그 자리에서 뭘 했냐면은 그 전까지 국민의힘이 내세웠던 방어 논리를 무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계엄령 해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당신들 계엄령 때 국회의원들 잡아갈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계엄령을 낼 정도면은 뭐 길거리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이럴 테니까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본회의 의결 정정수 못 맞출 수 있잖아. 예. 했더니 어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뉴시스 단독입니다. 예. 민주당 계엄법 개정 추진, 국회의원 석방 근거 명시. 자, 망상이 현실이 됩니다. 계엄령만 망상인 줄 알았더니 그 계엄령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계엄령을 한 정부가 국회의원들을 잡아갈 거다 그러니까 그걸 또 무화시키겠다고 법 개정을 추진한답니다.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가 되면은 체포 구금된 국회의원들을 석방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현행법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 이 국회의원 특혜법 또 하나 생기네. 예. 본회의 국회의원은 잡히면 본회의 딱 열리면 잠깐만 나 본회의 가야 돼 하고 풀어줘라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니까 계속 이제 판을 키우는 추세인데. 판을 키운다. 예. 왜 이런 겁니까? 물론 뭐 그거죠. 뭐 아까 처음에 예. 이야기했듯이 그 탄핵 그 명분 쌓기. 네, 탄핵 명분 쌓기. 예, 빌드업이라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그 이재명 1심 결심 선고 앞두고. 선고 앞두고 이제 뭐 압박 내지는 뭐 재판부 압박 내지는 뭐 그 다음에
자기 당대표 지키는 명분 쌓기. 예, 압박도 있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 재판부, 예, 예. 야,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하면은 이거 계엄령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탄핵이 말하면, 나올 수 있어.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예. 국민들이 소요를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예. 뭐 분위기 잡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근데 하여튼 근데 이게 그냥 뭐 말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 개정을 계엄법 개정까지 한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뭐 한 보름 정도 예. 계속 계엄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참 이게 사실 네. 우리가 이게 계엄이란 게 그 1980년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87년도 그 전민항쟁이 일어났던 그 혼란 상황에서도 전두환도 뭐 만지작거리다가 예. 결국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민주화를 이루고 이게 44년 동안 이 이제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쩌보면 민주당이 자기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후회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부하고 하는. 그러네요. 그 이렇게 만들어놨던 이 44년간 네. 아니지 87년 이후에 한 거의 40년간 이 민주주의가 하면서 이거 예, 계엄도 계엄이. 그 함부로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쵸. 헌법에도 규정. 그 함부로 개헌 못하도록 예, 만든 예. 게 국회에서 저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민주화의 결과지 않습니까? 민주화의 결과죠. 예, 그 이제 뭐 과반이 저걸 반대를 하면 풀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해놓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군사 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만든 예, 거네요. 예, 그렇죠. 민주 통제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자기들 스스로 지금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게 저는 이 탄핵도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예, 예. 탄핵이랑 그전까지 탄핵이 없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안 했다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예, 예. 탄핵 한번 잘못하면 정권이 흔들거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감히 입에 못 올렸는데 박근혜 정부를 탄핵을 한번 했고 그 다음부터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도 탄핵하니까 탄핵이 국민 스포츠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지금 뭐 검사도 탄핵해, 판사도 탄핵해, 뭐 행안부 장관 탄핵해, 방통위원장 탄핵해. 탄핵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더니 이제 계엄까지도 예. 계엄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네요. 탄핵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우리 사실 정치나 예. 사회 어떤 대한민국 비극이죠. 그리고 이제 탄핵이 가져온 여러 가지 혼란들, 그 다음에 정치 불안정, 뭐 그 다음에 이 균형이 무너지면서 네. 이제 정치도 왜곡되고. 왜곡된다. 예, 예. 그래서 사실 탄핵은 하면 안 되죠. 그 탄핵은 진짜 이 최후의 수단인데 이거를 무슨 장난하듯이 그렇게 계속 뭐 장난하듯이. 예,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정치로서의 그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지금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무슨 공포, 예. 이재명 대표의 그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포가 당 전체로 그냥 확대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이 모든 게 중심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죠. 예, 거기서 모든 게 지금 반일머리부터 뭐 반일머리도. 예, 예. 예.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